여기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5강 정기혈진의 각설과 약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기의 생성과 운동 및 응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 생성과 운동 및 응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기의 생성과 운동 및 형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정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로 바뀌기도 하고 또 기가 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혈이 그 정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정이 남게 되어지게 되면 혈로 또 변화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심정이 넘치면 심정이 충혈되면 심혈도 충실하고 심혈이 또한 고갈되어지게 되면 심정도 고갈된다. 간정도 충성되어지면 또한 간혈이 많아지면 간혈을 너무 소모해 버리게 되면 간정이 또한 소모되어져 본다. 폐의 기운, 폐의 정을 충실하게 되지면 폐의 기운이 좋지만 폐의 기운을 너무 활용해 버리게 되면 또한 폐의 정기도 고갈되어져서 병리적인 반응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오늘은 이제 기의 생성과 기의 운동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투표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후천지기와 선천지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지기는 이제 또한 그 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호흡을 통해서 얻어지는 청기와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청기는 폐를 통하여 이 종기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고 음식은 비장과 위장, 즉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정미한 물질로 나눠져서 또한 우리의 혈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비장과 위장, 소화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정미한 물질로 바뀌긴 하지만 이게 후천적인 직위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지정의 이 원기의 도움을 받아서 소화기 계통, 즉 비장과 위장의 운하 공능에 의해서 이 정미한 수곡 물질로 정미 물질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 부분이 이 종기와 영기와 위기와 관계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선천지정은 이 원기로서 신장의 원기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는 크게 이 네 개의 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종기와 영기와 위기와 원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이 종기는 이제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이제 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폐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영기와 위기는 이제 소화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흡수되어지는 정미 물질과 이제 관련이 되어지는데 이 영기는 혈관 안을 이제 돌고 있는 영양 물질을 담고 있는 기운이다라고 이제 흔히들 해석을 하고요. 위기는 혈관의 밖을 돌고 있는 보호하는 그러한 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는 이제 근원적인 기본적인 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후천지기를 통해 가지고 선천지정의 도움을 받아서 종기와 영기와 위기와 원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또한 선천지정이 이제 진액과 혈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의 생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인 정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만들어진 선천적인 원기가 있죠. 이렇게
변화된 선천적인 정이 변화된 선천적인 원기와 함께 후천적인 음식의 수곡의 기운이 합해지고 또 이 수곡의 기와 함께 호흡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이 맑은 청기가 합하여져서 기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천지정 더하기 후천 수곡정기 더하기 맑은 청기 이렇게 합해서 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기, 종기와 영기와 위기와 원기 이 네 가지의 기가 형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또 하나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형성된 기는 물질적이다. 비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하게 되어지면 그냥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의 기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유물사관적인 물질의 근거를 모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 물질, 최소 단위의 물질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는 생명활동을 하기 위한 인체 대사 작용에 필요한 최소 단위의 아주 최소 단위의 기본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물질이다, 최소 단위의 기본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천적인 기와 수국의 기와 청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 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천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 그리고 후천적으로 수국의 기를 잘 못 받침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맑은 청기를 잘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기의 형성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기의 형성과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의 생성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선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자양도 중요하고 또한 후천적인 자양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 좋은 공기도 역시 좋은 환경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온갖 불협화음들을 잠재우는 우리의 슈퍼맨도 사실은 선천적인 기운과 수국의 기운 자양과 이 청기의 덕분으로 이렇게 슈퍼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천적인 기운만 가지고는 결코 슈퍼맨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수국의 정기만 가지고도 역시 그러하다. 청기만도 이 삼박자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되어진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늘 알아차림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기의 분할을 원활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 꼭 기억되어져야 되겠죠. 기와 장부의 관계입니다. 이 기와 장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부는 모든 장부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이제 신장과 비장과 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신장은 생기지근이다. 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근본이다. 기를 생성시키게 하는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지근이다. 신장은 선천지정을 저장하는 이제 장기죠. 그리고 후천지정을 받아서 충양되어지는 그러한 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인 이 정을 통해서 자양을 받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은 후천적으로 충양을 충분히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 선천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충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역시 인체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렇게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이 서로 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장과 위장은 기를 만들어내는 생기지원이다. 그 이제 근원적인 원인 물질들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생기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장의 운하 공룡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물들을 이제 수납하게 되어지고, 또 이 수납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전신에 이제 전달해 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심장과 폐로 이 수곡 정미 물질들을 전달해서 혈과 진액의 근원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는 기를 생겨나게 하는 그 주인이다. 기를 생겨나게 하는 가장 주체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생기주기, 폐는 기를 주관하는 종기를 생성하고 폐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이 폐를 통해서, 비장과 위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형성되는 기는 크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기와 영기와 위기와 그 다음에 원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또 그 근원되어진 부분들로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운이 생겨나게 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또 그 이끌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가 이 생기지주다, 가장 기를 생겨나게 하는 가장 주체가 되어진다,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폐가 탁기와 청기를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청기를 계속해서 체내에 유입하고, 또한 탁기를 체내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기의 생성과 대사작용에 관여한다. 또한 종기를 형성하고 혈기를 운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폐에서 흡입하는 이 청기와 수곡의 기가 합해져서 이 종기를 생성하고, 흉부에서 호흡을 주관하고 신맥을 통해 가지고 혈기를 운행하면서 하단전의 원기까지 돕게 된다. 그래서 원기도 돕지만 또 이 원기가 또 수곡의 기를 영기와 위기로 또 전환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폐는 그 기를 주관하게 되는데, 폐의 이 주관하는 능력이 약화되게 되면 종기 생성이 부족하게 되고, 종기 생성이 부족하게 되면 일신의 기가 쇠약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의 운동을 우리는 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가 움직이는 그 상태를 이제 기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의 운동 형식은 우리가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승, 강, 출, 입, 이 네 가지의 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승은 오를 승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은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출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며, 입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네 가지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되어지면 이 승강 출입이 원활하게 잘 돼요. 올라갈 길을 올리고 내려갈 길을 내리고 들어올 길을 그리고 나갈 길을 잘 조절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태를 기기가 조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기가 조창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그 승강 출입의 이 기의 운동의 협조 평형이 이제 유지되지 못하게 되어지고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올라가게 되면 기운을 내리는,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어지면 또한 기운을 올리는, 기운이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경우라 한다면 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운이 너무 안으로 멈춰 있게 되면 발산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운이 너무 올라가게 되어진다면은 올라가는 기운들은 주로 이제 매운맛 계열들이 기운을 이제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맛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짠맛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기운을 이제 밑으로 떨구는 그런 작용을 하죠. 너무 내려가는 경우라 한다면 역시 또 이제 올리는 기운이 필요합니다. 내려가는 기운은 이제 음적인 기운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출 같은 경우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붙드는 힘이 부족하니까 또 나갈 수가 있고, 너무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없으니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승강 출입을 통해서 기의 조장할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이 강한지 강이 강한지 출이 강한지 입이 강한지 이 부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자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기의 승강 출입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정상적인 호흡 활동과 생명 활동들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이제 실조 현상이 보여지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기가 불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기기 불창의 대표적인 그 현상이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기체, 하나는 기역, 하나는 기함, 기탈, 기폐 이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체의 증상은 기의 운행이 이제 국부에 막힌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를 이제 뚫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역의 단계예요. 기역은 이 기의 상승이 지나치게 넘치게 될 때, 즉 하강작용이 약하게 될 때 기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강작용이 이제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함은 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기가 밑으로 함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가 함몰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상승이 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승의 기운을 이제 복돋우는 거. 기탈은 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져나가는 부분은 이제 수렴할 수 있는 내수작용이 약한 부분이라서 이 내수작용을 강화시켜야 되고, 기폐라고 하는 것은 기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울결돼 있어서. 그래서 이 기에 울결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기의 그 불창 상태, 기기의 불창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의 운동에는 이제 기화의 개념이 또 있겠는데요. 이 기화라고 하는 부분은 기가 생산되어지는 각종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정미한 물질이 화생해서 수포되어지고, 또한 정미 물질 간의 상호 전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부산물들, 폐물질들이 이제 배설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런 변화들을 또 기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화의 형식들은 이제 정기혈 진액 각각의 이제 대사작용을 통해서 서로 변화되어지고 서로 의존하고 있고 하는 이제 서로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진데요. 첫 번째는
이 정의 생성되어지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선천지정의 충성과 함께 후천지정의 화생이 함께 같이 포괄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이 이제 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또 한 부분이 이제 기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선천지정이 원기가 되고 또 후천지정의 곡기가 분화되어서 영기와 위기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골수할 때 이 수가 되어지고 또 정과 혈이 서로 변화되어져서 진액과 혈이 되어지고 또 이것들이 서로 변화돼서 혈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기운들이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기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기화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기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 번째 추동과 조공작용에 관여합니다. 추동이라 함은 인체의 기가 성장, 발육 및 각 장부의 경락의 생리 기능을 촉진시키고 또한 격발시키는 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조공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체 내부의 각종 기능의 활동 간에 협조 평형을 유지하고 이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조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후와 리앙윤 작용입니다. 기화작용을 통해서 열량을 생산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인체의 한냉을 조절하는 거죠. 즉 몸이 지나치게 뜨겁게 되면 시원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너무 차가우면 또한 따뜻하게 하는 작용, 즉 항상성의 온도의 항상성 작용을 또 기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기는 이 방어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는 체표에 머물면서 외부의 사기를 막아서 인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인체 내부의 병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 면역 기능과 관련되어진 그런 작용을 또 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섭작용입니다. 고섭작용은 인체 구성의 기본 물질인 혈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액체 상태의 물질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또한 고섭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작용을 또한 하는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각종 기관들과 장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개인 역할,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기의 역할이겠다. 그래서 기는 추동작용과 조공작용, 온후작용과 량윤작용, 그리고 방어작용과 고섭작용, 중개작용의 이런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의 종류와 생리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기가 되겠습니다. 원기는 인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입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난경에는 근원에서 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내경에서도 이 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원기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기 외에도 진기라고도 진짜 기다 이거죠. 진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를 해석할 때는 선천직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천지기 이후에 나중에 또 후천지기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충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천지기다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원기의 뜻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기의 생성과 어떻게 생성되고 원기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그래서 원기는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충족되어져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가.
그리고 후천적인 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는 바로 신장에 저장되어져 있는 선천지정에서 화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3초를 통해서 전신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 원기는 선천지정에서 화생되어 명문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장의 선천지정은 부모의 생식지정이 수정을 통하여서 존재하며 출생 후에는 비위에서 화생되는 수곡지정의 자양을 통하여 보충되고 충족이 됩니다. 원기의 충족 여부와 후천지정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원기가 충족되어져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는 부모의 선천지정뿐만 아니라 비위의 운하 기능과 음식 영양 및 후천지정의 화생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선천지정의 부분이 부족하게 되어져서 원기가 허약한 사람은 이 후천지정으로 배양한다면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비위의 후천지기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기의 생리적인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체의 성장, 발육과 생식 기능을 추동하고 조절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각 장부와 경락 그리고 형과 체의 관규의 생리적 활동을 추동하고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원기가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의 두 번째 종류는 종기가 되겠습니다. 이 종기는 곡기와 자연계의 천기가 결합되어서 흉부에 모여있는 후천지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일신지기에 성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추의 오미편에 보게 되면 기해라고도 하며 단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기의 생성과 분포를 보게 되면 생성은 비위운하의 수곡전기가 화성되어서 만들어진 수곡지기와 폐의 호흡을 통해서 얻어진 자연의 천기가 결합하여서 종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비위의 운하 기능과 폐의 기를 주관하게 되어지고 또 호흡의 역할을 담당해서 종기의 생성과 성쇠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보겠죠. 종기는 세 가지의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호흡과 혈액순환과 원기의 자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호흡과 관련되어서는 종기가 충성되게 되면 호흡과 언어가 이제 순조롭고 목소리가 맑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언어가 부자연스럽고 발성이 약하게 되죠. 혈액순환과 관련해 있어서는 이 종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기혈의 운행과 심장박동을 원활하게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기가 충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무력하느냐에 따라서 심장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도 역시 가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기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 3초를 통해서 아래 하단전까지 내려와 이 원기가 축적되어지고 종기가 축적되어지고 이 종기는 원기의 자원이 되어 선천적인 기와 후천적인 기를 결합시켜 일신의 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 연기는 맥중에, 즉 혈관 안에 영양작용을 하며 이제 운행하는 것을 이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혈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분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영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의 생성과 분포를 보게 되면 연기는 비장과 위장의 운하 기능에 의해서 수곡정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곡정미가 수곡지정의 수곡지기로 변화해서 또한 연기를 만들고 맥으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기능으로 본다면 혈액으로 바뀌고 전신에 영양을 공급한다.
그래서 영추사기편에 의하게 되면 영기자, 필기진액이요, 주지위 맥이면 화이미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기와 진액이 조화롭게 결합해서 맥중에 모여 혈액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의 종류는 위기가 되겠는데요. 이 위기는 맥의 바깥 부분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를 막아내어 이제 보위작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위양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비위윤화공룡에 의해서 수곡정미로 이제 통해 가지고 온 것인데, 이 수곡정미를 통해서 들어온 이 부분이 그 중에서도 더 이제 그 양적인 부분이 있고 음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양적인 부분은 혈관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고 혈관 밖이나 체표 쪽에 머물면서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기능으로는 인체의 체표에 분포돼서 바로 이제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를 방어하고 전신을 따뜻하게 하면서 땀구멍을 조절하는 생리 기능을 이제 발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땀구멍의 개폐작용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고 촉진하고 또 통제하는 조절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혈진액의 관계로서 기를 살펴본다면 이 기는 대표적인 그 으뜸 종자, 그 우두머리 종자를 써서 종갓집 종자죠. 이 종기가 바로 이제 기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보게 될 때 정과 혈과 진액의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기는 정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기는 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정이 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가 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로 정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원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기가 바로 그 혈을 만들 수도 있고 혈이 또 기가 이제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기와 혈과의 관계는 바로 영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는 또 진액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진액은 기가 또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와 진액과의 관계는 위기가 여기에 이제 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